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최근 인천에서 아동 2명이 잇따라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모두 부모의 무관심과 학대가 이유였는데요. 인천시가 학대 피해 아동에 대한 보호와 예방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송효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사건이 벌어진 건 지난 2일 새벽 3시 38분쯤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24살 여성 A씨가 119에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이미 숨진 상태. 엄마 A씨는 지난달 30일부터 사흘간 혼자 외출을 했고 아이는 홀로 방치됐습니다. 엄마가 돌아왔을 때는 이미 숨진 뒤였습니다. 경찰은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지난 7일에는 초등학교 학년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 않고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부모가 구속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인천에서 연이어 아이 사망 사고가 이어지자 인천시가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의심이 되는 아동들의 개인정보 문제 때문에 교육청에서 저희 시한테 그 자료를 넘겨주는 거에 되게 좀 민감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잘 풀어서 아동학대 차원에서 저희가 그걸 좀 더 확대를 해갖고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최근 들어 인천 지역에서는 3천 건이 넘는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에는 3,286건, 2020년에는 3,336건, 2021년에는 3,829건으로 매년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잠정치지만 3,057건이 접수됐습니다. 실제 아동학대로 판단되는 건수도 매년 2,000건이 넘었습니다. 2019년에는 2,282건, 2020년 2,427건, 2021년 2,789건으로 매년 증가했습니다. 지난해에는 잠정치로 2,024건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인천시는 아동학대 근절 방안의 일환으로 위기아동 조기 발견을 위한 전수조사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학대 피해 아동 상담과 치료를 위한 인프라를 확충하는 한편 부모 교육과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등에 대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에는 이제 3세 아동에 한해서만 복지부에서 데이터를 받아서 가정에서 있는 3세 아동만 저희가 전수조사를 했었는데 저희 인천시가 선제적으로 0세부터 3세까지 확대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0세의 아이들에 대한 0세에서 3세의 아이들에 대한 학대, 가정에서 일어나는 학대가 조금 더 촘촘하게 걸러지리라고 봅니다. 시는 또 올해 안에 서구와 계양구의 학대 피해 아동 보호를 위한 학대 피해 아동 쉼터 2곳을 추가로 설치해 총 8곳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곳에는 피해 아동 분리 보호와 함께 심리 치료와 학업 지도를 통해 학대 피해 아동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돕게 됩니다. 아동 보호 전문 기관도 올해 한 곳을 추가 설치해 총 5곳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아동 학대. 관련 기관의 대책 마련도 중요하지만 어느 때보다 주변의 관심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희창입니다. 편의점 직원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한 30대 남성이 30여 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계양경찰서는 10일 오전 6시 30분쯤 부천시 역곡역 인근 한 모텔에서 32살 A씨를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8일 오후 10시 52분쯤 계양구의 한 편의점에서 30대 직원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범행 후 오후 11시 58분쯤 계양구 효성동의 한 아파트 인근에서 차고 있던 전자발찌를 훼손했습니다. 이어 4분 후인 9일 0시 2분쯤 인천의 한 대형마트 작전점 부근 나들목 사거리 횡단보도에서 택시를 타고 달아났으며 경찰의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 차를 여러 번 갈아탄 것이 확인됐습니다. 검거 당시 A씨는 부천 역곡역 모텔에 혼자 있었으며 별 저항 없이 경찰 체포에 응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의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10일 오전 7시 30분쯤 부천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송내 나들목 부근에서 달리던 트럭에 화재가 발생해 30분 만에 꺼졌습니다. 불이 나자 트럭 운전자가 곧장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운전석과 엔진룸 등이 불에 타면서 소방서 추산 1,60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운행 중 갑자기 엔진이 떨리고 주변에 기름이 흐르는 흔적이 보여 확인하려는 순간 불길이 치솟았다는 운전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포시가 이른바 난방비 폭탄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가구에 난방비 10만 원씩을 지원합니다. 난방비 지급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을 포함한 취약계층 12,000여 가구인데요. 이를 위해 김포시는 예비비 12억 5천만 원을 긴급 투입했습니다. 난방비는 이달 중에 지급될 예정인데요. 김포시는 복지급여 계좌가 있는 가구에는 10일 난방비를 지급하고 계좌 정보가 없는 가구의 경우 지급 가능한 계좌를 파악해 21일쯤 지급할 계획입니다. 부천시가 고금리와 고물가 등 최근 비상경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1부서 1경제 활성화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번 1부서 1경제 활성화 사업은 6대 분야 80개 사업으로 구성돼 유관기관 등 52개 부서가 참여하는데요. 6대 분야에는 소비 진작을 비롯해 소상공인 기업 경영 안정, 일자리 창출, 민생 지원, 신속 집행, 연대 협력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화폐 부천페이를 활성화하고 관광 활성화, 소상공인 특례 보증, 노인 일자리 확대, 위기가구 긴급 복지 지원, 시간제 보육 등 80개의 세부 사업을 마련했습니다. 2023 순천만 국제 정원 박람회를 50일 앞두고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10일 열린 기자회견은 중요 무형문화재 5호 베일동 명창과 국내 인기 방송인 다니엘 린데만, 알베르토 몬디, 럭키 홍보대사 위촉식, 노관규 순천시장의 브리핑과 질의응답 순서로 진행됐습니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외국의 정원을 모방했던 10년 전 박람회와는 달리 2023년의 박람회는 정원 산업의 미래를 제시할 것이라며 박람회를 반드시 성공적으로 개최해 모든 노하우와 경험을 공유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한편 2023 순천만 국제 정원 박람회는 4월 1일부터 7개월간 국가정원과 순천만 습지, 순천 전역에서 펼쳐집니다. 일단 너무 영광스럽게 생각하고요. 정말 순천은 저는 일 때문에 한 두세 번 정도 가봤는데 너무나 아름다운 도시고요. 그리고 독일인으로서는 저희 사실 정원 문화가 굉장히 발달한 나라인데 이제 한국에서도 이런 정말 대단한 그런 박람회 이제 볼 수 있고 또 방문할 수 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가서 힐링할 수 있어서 너무나 좋은 취지인 것 같은데 홍보대사 돼서 너무나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10년 만에 다시 열리는 2023 순천만 국제 정원 박람회 개막이 이제 50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전남 순천은 지역의 모든 곳이 정원 그 자체의 모습으로 변화하고 있는데요. 네, 2023 순천만 국제 정원 박람회 수장이십니다. 노광규 순천시장을 모시고 관련된 이야기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단복을 멋지게 입고 나오셨습니다. 좀 어색합니다. 멋지십니다. 네. 자, 이제 박람회가 50일 정도 남았는데요. 먼저 소감 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설레기도 하고 정말 긴장됩니다. 누가 시계를 돌리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정말 긴장됩니다. 근데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자 2013년에도 또 기획을 하셨으니까 네. 올해 박람회는 어떤 차별점이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완전히 다르죠. 2013년에는 순천만 보존하려고 이제 에코벨트 개념으로 시작했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외국에서 베껴온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완전히 새롭게 우리의 힘으로 창조하는 겁니다. 비울 건 비우고. 그리고 이제 정원에 삽니다가 이번에 우리 슬로건이듯이 도시 내부로 깊숙하게 정원이 들어와 있는 형태들입니다. 이게 이제는 바라만 보는 것이 아니라 사활성으로 정원이 오는 거죠. 이게 다양한 주제를 그 안에 담고 있는 겁니다. 네. 요즘 기후위기 시대에 직면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만큼 순천의 생태 전략이 더욱더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번 박람회를 통해서 특히나 좀 강조를 하고 싶은 부분이 있을까요?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사실은 정원이라는 데가 원래가 탄소 중립, 탄소 제로, 예. 기후변화 이런 데 가장 적합한 소재 중에 하나이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에서 더 나아가서 이번에 순천에서는 차가 다니던 아스팔트 도로를 사계절 잔디를 입힌 정원으로 바꿔서 이번에 처음으로 선보이는 것이거든요. 이건 세계에서도 주목해야 될 일을 우리가 만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재해 시설들이 많거든요. 저루지 이런 것들이. 이것도 정원으로 바꿔서 대한민국에서는 처음으로 선보이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 표준이 되는 거고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는 겁니다. 예. 네, 그저 관람만 하는 정원이 아니라 삶으로 들어온 그런 정원 맞습니다. 말씀해 주셨는데 맞습니다. 지금 박람회의 핵심 콘텐츠는 어떤 것들이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제가 참 대답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왜냐하면은
정원은 거기 있는 풀 한 포기도 그냥 있는 것이 아니고 네. 다 이유가 있어서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는 하지만 굳이 몇 가지를 소개를 한다면 방금 말씀드렸던 도로가 정원으로 바뀐 거, 또 재해시설이 정원으로 바뀐 거, 그다음에 이제까지 그 단순하게 농업용수를 제공하거나 또는 홍수가 졌을 때 물을 흘려보내는 강이 이제는 사람들이 백기를 열어서 배를 타고 정원을 관람할 수 있는 이런 것으로 바뀌는 것들, 그리고 정원을 우리가 보기만 했지 하루 종일 머무른 것은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예. 세계 처음으로 정원에서 하루 머무르는 가든스테이를 최초로 하는 것, 또 전체적으로 새롭게 예전의 정원들을 리뉴얼하다 보니까 과거에 있었던 정원들이 새로운 콘텐츠와 새로운 스토리텔링을 입혀서 뭐 키즈 가든이라든가 또는 노을 정원이라든가 이런 거, 정말로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정원이 이제는 건강을 증진시키는 데도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해서 네.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어신길로 만들어진다는 것. 예. 정말 이런 말할 수 없는 콘텐츠들이 꽉 차 있는 게 이번에 정원박람회입니다. 예. 네. 얘기해 주신 것처럼 정원에 있는 풀 한 포기조차 허투루 만든 게 없을 만큼 그만큼 맞습니다. 의미가 있다는 얘기신데 이번 박람회가 개막을 넘어서서 단순 개막식에 그치는 게 아니라 어떤 순천의 미래 비전을 또 새롭게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는 얘기를 해주셨더라고요. 어떤 네, 이야기인가요? 맞습니다. 이게 정원은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아까 말씀드린 기후변화 문제도 있지만 예. 사회 구조를 바꾸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왜? 정원은 남녀노소 뭐 신분 고하 없이 다 받아들이잖아요. 이게 사회 구조를 바꾼다는 것은 곧 도시 구조를 바꾼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도시들은 미래 도시는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번에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도예지 생활이라는 것들이 아파트 숲에 굉장히 바쁜 일상 속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정신 건강도 대단히 문제가 많습니다. 근데 이것이 약 먹는다고 치유되는 게 아니에요. 이걸 치유하는 공간이 또 정원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하게 우리가 삶의 모습들, 도시의 구조들, 그리고 구조적으로 안고 있는 도시에다 얻을 수밖에 없는 정신적인 문제들, 신체적인 문제들까지를 다 치유하는 공간으로 새롭게 재탄생시키는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끝으로 이제 순천을 방문하실 분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산업화를 이렇게 빨리 이루면서 도시들이 다 마치 풀빵 기계소의 붕어빵처럼 다 똑같습니다. 이런 도시들은 앞으로 미래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순천이 도시는 이렇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이런 모습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새로운 표준으로 지금 제시를 할 거거든요. 그리고 넘어서서 여러분들이 그리는 파라다이스가 있거든요. 순천에 오시면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7달 동안 열리는데 여러분들 쌓이는 스트레스를 확 날려주면서 야,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걸 느끼고 싶으신 분들은 4월 1일부터 10월 말까지 순천으로 오십시오. 네. 저희들이 천국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새로운 지표를 제시하게 될 2023 순천만 정원 박람회 저희도 한번 기대를 해보면서 꼭 방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꼭 오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부평구와 인천시 교육청이 2023년 교육혁신지구 부속 합의를 체결했습니다. 교육혁신지구는 인천 마을 교육 공동체 활성화의 핵심 사업인데요. 시 교육청과 지자체는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행재정적 협력을 이어가기 위해 5년 단위의 업무 협약에 따른 부속 합의를 매년 체결하고 있습니다. 이번 합의를 바탕으로 부평구와 국보교육지원청은 9억 5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민관학 거버넌스 운영과 마을 연계 교육과정 운영, 마을 학교 및 마을 교육 공동체 활성화 지원과 지역 특화 사업 등을 위한 세부적인 사업 등을 추진하게 됩니다. 앞서 부평구는 지난해 함께하는 미래 교육, 성장하는 부평 교육 비전을 선포하고 교육혁신지구 시즌2를 새롭게 시작한 바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